네, 안녕하십니까, 송파우드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좀 영상을 올리는 것 같네요. 그동안 좀 컨텐츠 거리가 뜸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A5 신형이 뭐 행사 참여도 하고 그리고 지금 행사 기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보니까 많이들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좀 영상으로 A5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제 김포 에어로피스에서 지금 드라이브 행사를 좀 진행했고, 그 차량이 그대로 저희 전시장에 지난주 화요일부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고객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설명도 해드리고 차량도 실제 보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 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차량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셨습니다. 네, 일단 저도 이 차량 타보고 그리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만족스러운 부분들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거고, 지금 왼쪽에 보시는 A4 그리고 중앙에 화이트 신형 A5 그리고 우측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기존 2세대 A5 모델 이렇게 해서 좀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A4가 좀 엄마, A5가 아빠, 그리고 신형 A5는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좀 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A4보다는 좀 A5랑 같이 좀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전면 이미지. 기존의 A5는 조금 각이 지고 남성다운 이미지를 좀 보여줬다면은 A5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유선형의 이제 둥글둥글한 이미지에 어떻게 보면 좀 남성보다는 조금 여성상에 가까운 이미지가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기 역학적인 이미지로 개선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은 유선형 이미지를 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싱글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좀 위아래로 넓은 디자인을 취하고 있었다면은 이제는 좀 양옆으로 넓어진, 어떻게 보면 차가 조금 더 넓어졌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대변하는 싱글 프레임 이미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사양 같은 경우에는 국내 블랙 에디션으로 판매될 차량과 얼추 보면 비슷하지만 생각보다 다른 옵션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온 사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 기존에 좀 큰 면을 쓰는 이런 라이트가 돼 있다면은 지금은 주간 주행등이 굉장히 잘게 쪼개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게 쪼개놓은 건데요. 참고로 최대 8가지의 주간 주행등 디자인의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한번 영상으로 좀 참고해 보실게요. 네, 그리고 지금 적용된 차량이 이제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돼 있어서 에어 인테이크 부분도 좀 넓게 뚫린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측면부로 이동하면은 이번 디자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메리평 도어 핸들이 아닐까 싶네요. 아우디에서는 아마 최초로 적용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전자식 도어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팝업식도 있고 이제 반만 올라오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메리평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팝업이랑 이제 반만 툭 하고 올라오는 구조들은 겨울에 가끔 얼면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메리평으로 되어 있는 게 제일 깔끔한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낯선 이미지가 있어요, 사실. 옆에 보시면은 네, 우리 전통적인 도어 핸들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데 나중에 가면 또 이게 그리워지는 시절이 오겠죠. 네,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기존에는 조금 옆으로 넓고 위아래로 좀 짧은 구조를 택했다면은 신형에 와서는 조금 더 위아래로 넓어지고 안쪽으로 살짝 더 들어간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변경된 디자인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아참 제가 이제 전자식 도어 핸들 말씀드릴 텐데 아무래도 좀 사고 관련해서 조금 걱정이신 분들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전자식이면은 밖에서 못 여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하지만 저희 아우디는 또 유럽에서 안전을 또 가장 또 책임지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에어백이 뻥 하고 터지면은 저 도어 핸들 안쪽에서 뭔가 빨간색 손잡이 같은 게 하나 퍽 튀어나올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량의 전기 에너지가 먼저 끊겼을 때 열 수 있는 비상용 뭐 탈출 장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전에도 굉장히 좀 신경 쓴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장 블랙 패키지가 들어가면은 지금처럼 도어 핸들에도 이렇게 블랙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이 A4의 후속이냐 A5의 후속이냐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네, 기본적으로 A5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모델을 보면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 디자인을 좀 채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또 A4의 후속작이라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또 디자인을 보시면은 A5만의 또 아름다운 이 스포트백 라인과 그리고 트렁크 라인을 가진 것이 또 이 A5 신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A4의 후속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A5의 후속이라서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누가 이 아우디에서 공식적으로 좀 정의된 거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못 찾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이어진 스포트백 라인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저희 전시차가 OLED 테일라이트가 적용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일자로 쭉 이어지고 이렇게 세로 그래픽이 있는 현재 테일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뭔가 좀 가로로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세로로 있는 게 조금 낯선 이미지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좀 더 길게 보이고 좀 위아래로 넓어 보이는 아마 좀 디자인을 채택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뒷차량에게는 내 차량이 확실히 있다는 걸 좀 인지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고급차들이 일자로 쭉 이어진 테일라이트 쓰면서 조금 더 차량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차량이 조금 더 한 단계 넓어 보이는 효과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 아우디 이제 내연기관 차들은 이제 머플러 막지 않는다고 했죠. 네, 이렇게 가솔린 모델은 양쪽 다 머플러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추후에 디젤 모델을 보시면은 한쪽만 뚫려 있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디젤은 이제 요소수 탱크 때문에 양쪽을 다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퍼가 한쪽이 막힌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쪽에 트렁크도 한번 좀 감상해 보자면, 네, 이 A5만의 매력이죠. 이렇게 넓게 열리는 트렁크. 어떻게 보면은 뭐 유모차나 캠핑 박스 그리고 골프백 등 좀 쉽게 넣을 수 있는 구조로 현재 채택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SUV 같기도 하죠. 항상 볼 때마다. 그리고 A5의 가장 큰 디자인 요소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높낮이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용량은 단순히 이제 수치로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냥 보시기에도 트렁크가 좀 실용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네, 골프백이 당연히 가로나 세로 바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좀 대각선으로 골프백 한쪽이 뜨지 않고 들어가는 좀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는 들어가고 부스턴백도 좀 여유롭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도 좀 여유롭게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부 공간은 네, 이게 김포 행사에서 번호판이 나와가지고 좀 깜짝 놀랐었는데, 독일 번호판이 있었는데 다행히 번호판은 없네요. 하부 공간 이렇게 있고, 지금 이 차량은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에 별도의 배터리가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TDI 차량,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 차량이 적용된 차량을 보시면은 트렁크 쪽에 별도의 약 1.7kW의 LFP 배터리가 추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부 공간에 배터리가 좀 크게 자리 잡을 거예요. 그래서 좀 트렁크 공간이 조금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가솔린에 대비해서 트렁크 용량이 조금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트렁크 공간 보여드릴 때 하나 잊고 있었던 게 있는데, 제가 키를 가지고 가까이 가면은 지금처럼 킥모션 해주세요 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이 부분을 킥모션 해주면 지금처럼 트렁크가 열릴 거예요. 이렇게 넓게 열릴 거고, 아까 보셨다시피. 그리고 다시 가서 생긴 곳을 킥모션 해주시면 지금 삐삐 소리가 나면서 트렁크가 멀리 가면 닫히는데 키가 가까워지죠? 그러면 지금처럼 키를 인식해서 다시 열어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운전자가 혹시나 모를 상황에 좀 대비해서, 뛰어들 걸 대비해서 안전사항을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모듈이 생긴 거는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안전사양까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사람이 다가가면은 여기 센서를 이용해서 인식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키 신호를 인식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했는데 키가 없는 상황에서 가까이 가면은 안 멈춥니다. 그래서 꼭 키를 갖고 이렇게 생긴 키를 갖고 계신 상태에서만 작동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키는 지금 차 컬러의 케이스를 씌워놔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한 기술이에요. 아직까지 한 번도 타보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디젤 하이브리드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연비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타고 있는 전기차를 조금 처분하고 디젤 하이브리드가 달린 A5 한번 사볼까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제약사항이 있어요. 네, 이 TDI 차량에는 이 OLED 테일라이트를 못 넣습니다. 제가 가솔린 40TFSI 블랙 에디션 모델이랑 45TFSI 또는 고성능의 S5 모델에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풀옵션을 본 마당에서 조금 아쉽게 OLED 테일라이트를 못 넣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디자인 괜찮지 않나요? 물론 OLED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렇게 약간 보시면은 팬더도 굉장히 좀 빵빵하게 부풀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세요. 유선형으로 됐지만 계속 저희 이제 아우디 차량들은 저희 가장 아름다운 차량으로 손꼽히고 있는 이트론 GT에 계속 그런 이미지들을 갖고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빵빵하게 부풀어 있는 휀더를 보실 수 있고 저희 휠 같은 경우에는 18인치에서 20인치까지 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네, 기본 어드밴스드, 예전에 컴포트라 불렀죠. 그 어드밴스드 모델의 경우는 18인치, 그리고 S라인, 그리고 기존의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에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랙 에디션 모델은 20인치, 그리고 45TFSI는 또 19인치가 들어가요. 네, 지금 보시는 휠은 19인치 휠인데 국내 출시 사양은 아니고 이제 19인치 휠에서 여기서 컬러를 오른쪽에 있는 A4처럼 변경을 하게 되면은 국내 S라인의 출시 컬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시 휠이고 네, 디자인은 동일하게 나올 예정입니다. 네, 컬러만 달라진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좀 외관 모습 좀 살펴봤고 어떠신가요? 저는 처음 봤을 때 사실 아우디 하면은 조금 라인이 강하고 각진 이미지였는데 좀 둥글둥글한 이미지가 돼서 조금 낯선 감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굉장히 좀 괜찮고 비율도 너무 마음에 드는 차량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RS3 이후로 지금 내연기관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차량이 지금 하나 나와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우디 CI인 이렇게 B필러의 아우디 A5 TFSI. 네, 요즘 영상 많이 올라와서 아실 거예요. 저희 김포에서 촬영됐던 흰색 차량 쿼트로가 아니라 전륜구동이었다는 거. 국내에는 모두 쿼트로로 사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실내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는 독일에서 온 차량입니다. 국내 사양과는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쭉 한번 들어가 보자면 우리 Q6 이트론에서 봤던 컨트롤 패널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이 비에노 사운드 시스템이 이 위쪽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메탈 커버들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위쪽에 적용돼서 어떻게 보면은 음악 들을 때 조금 더 얼굴 쪽 그러니까 귀에 가깝게 좋은 사운드를 들려줄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이 3스포크 스티어링 휠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사이즈도 딱 적당하고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 이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은 블랙 에디션 선택하셔야 되세요. 아니면 더블 스포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S라인 인테리어 패키지 때문이죠. 저는 이 타공 가죽 너무 좋아해요. 손에 쫀쫀하게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가솔린 해볼까 했는데 지금 전기차를 타다 보니 가솔린을 타면 유지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제약사항도 있네요. 그리고 저희 Q6 이트론에서 설명드렸을 거예요. 11.9인치의 버추얼 콕핏과 함께 14.5인치의 메인 디스플레이 그리고 10.9인치의 조석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조석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S라인 이상급을 선택하시면 기본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트는 스포츠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안쪽에 보시면 S 로고 찍혀 있죠. 네, 이렇게 S 로고 찍힌 스포츠 시트가 국내의 블랙 에디션 시트가 될 예정입니다. 한번 쭉 참고해 보시고, 예, 여기는 타공이 없죠. 네, 독일 사양이라서 통풍 시트를 안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동 스티어링 휠로 되어 있는데 국내에는 전동 스티어링 휠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네, 기존의 Q6 이트론과 동일한 레이아웃을 가졌지만 실제로 Q6보다 조금 더 조밀조밀하고 그리고 구성이 조금 더 잘 갖춰진 듯한 느낌입니다. 실제로 저희 전시장에 Q6 이트론도 있는데 두 개를 모두 경험하신 분들은 다들 동일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실제로 보니 여기가 더 잘 꾸며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쭉 이어진 디스플레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지금 보시면 위쪽에 나오고 있고 아래쪽에도 좀 컬러가 다르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 멀티 컬러 적용됐기 때문에 위아래 별도로 조정이 가능하세요. 컵홀더도 들어오고 이렇게 센터 콘솔 아래쪽에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번 타보면은 네, 지금처럼 이제 사실 Q6 이트론 때 한번 보셨죠? 동일한 레이아웃을 적용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쭉 같이 감상해 보시죠. 하단부도 이렇게. 네, 물리 기어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좀 기어봉이 올라와 있는 걸 좋아하는 타입인데 앞으로 트렌드가 이렇게 되다 보니 조금 더 작게 서팅된 거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좀 다양한 내용을 보여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자료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비게이션 정보나 전화, 통화, 미디어 정보, 그리고 드라이브 셀렉트 관련 내용들 다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에어리어 뷰라고 하죠. 우리 주위 환경을 보여주는 그 에어리어 뷰도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할 때 아래쪽 계기판을 볼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이 스위처블 파노라믹 루프입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불투명하죠? 하지만 네,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내부에 그냥 쉽게 말해서 전자식 셔터, 전자식 선쉐이드가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동급 옵션으로는 요즘 타이칸의 이 옵션이 한 500에서 800 정도 추가금이고, 앞으로 저희 출시될 이트론 GT PI 차량에도 이 옵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좀 고가의 어떻게 보면 썬루프 옵션이 들어갔다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는데 국내 사양에는 전 트림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좀 안 보여드렸는데 앞서 여기 앞유리 보시면은 이중접합 유리예요. 만져보시면 이중접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면에는 또 전사양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될 예정인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모습 제가 운전하는 모습 생각해 보니 좀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고민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기존 차량 대비 약 7cm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수치가 많이 와닿지는 않는데 실제로 앉아보면은 주먹 반 개 정도 더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기도 하고 헤드룸 공간이 좀 여유로워졌어요. 네, 기존 모델 머리가 닿는 분들 실제로 와서 보시니까 안 닿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세단의 장점까지 살린 이 스포트백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S라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USB 포트 있죠? 최대 100W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우리 100W 충전되면은 우리 맥북 16인치 차 안에서 충전 가능하세요. 그래서 좀 빠른 충전 속도 자랑하는 USB도 이제 꽂을 수가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열 공간은 여기에 지금 보면 컵홀더가 하나 있는데, 네, 우리 또 항상 에스프레소 컵홀더라고 하죠. 있는데 국내 사양에도 있겠죠. 그리고 시트는 당연히 4대 2대 4 폴딩이 다 가능합니다.
저희 계속 안 됐던 적은 없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실내 좀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이 시트에는 헤드레스트 스피커 옵션은 따로 들어가 있진 않네요. 저희가 헤드레스트 스피커 들어간 차량 한번 경험해 보시면 또 잊지 못하는데, 네, 국내 사양에서는 별도로 추가할 수도 있고, 블랙 에디션이랑 45 TFSI S5는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 A5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심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유튜브건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A5 관련된 영상 사진들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우디도 계속 상품성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좋은 차량들 많이 갖고 들어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A5 보러 오신다고 하면은 아마 저희가 제일 유익했을 겁니다. 앞으로 할 다른 곳 가시면은 이제 뭐 다른 차량 시승시켜 드리고, 그리고 뭐 케이터링으로 꼬실 수는 있겠지만, 와서 상품 정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가고 이 차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갈 수 있는 곳은 저희밖에 없으니까요. 혹시 다른 곳 가셔서 상품 PT 정말 길게 해줄 수 있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아마 저희만큼 하는 데 없을걸요. 그래서 저희 항상 오는 분들은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상품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기 하기 위한 딜러사입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항상 제 정보가 어딘가 떠돌더라고요. 제가 만든 정보들이 어디선가 유출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쓰고 자기네 거인 것처럼 블로그 올리고, 혹시나 이제 뭐 자료 올렸는데 뒤에 KL 송파 아니면은 코오롱 아우토 혹시 이렇게 워터마크 찍혀 있는 자료들 보시면은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 딜러사 빼고요. 제가 잡으면은 조져 놓을게요. 그래서 남의 자료 맘대로 쓰는 딜러사 가지 마시고 저희 자료 만들어서 저희끼리 잘 쓰고 고객분들께 좋은 자료 공유 드릴 수 있는 곳에서 꼭 차량 만나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A5 사전 전시 행사에서 지금 A5 같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우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제 채널도 계속 꾸준히 또 영상 올려드릴 테니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컨텐츠, 다양한 차량, 그리고 지금처럼 또 즐거운 신차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